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중국산 오토바이가 거의 뭐 홍수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산 오토바이 리뷰도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고, 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격세지감이 느껴져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오토바이가 홍수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수준 이하의 바이크도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산 오토바이를 잘 살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로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 3월에 이 중국산 스쿠터를 리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때 어마무시한 화살을 받았습니다. 네. 그 쉽게 말하면 뭐 빨갱이, 뭐 공산당, 뭐 조선족, 뭐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한 화살이 날라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카페에서도 어마무시한 공격을 당했죠. 요게 3년 전일이에요. 3년 전일. 네. 이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심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차단을 했는데 재미삼아 가볍게 저의 이제 족보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하도 뭐 저놈은 조선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저의 그 혈통을 살짝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쪽은 전라도고 저희 어머니 쪽은 경상도예요. 저는 이제 영남피와 호남피가 섞여 있고 고향이 또 강원도예요. 강원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저는 또 강원도 최전방에서 저는 태어났거든요. 정치 쪽 얘기를 하면 저는 어디 편을 들 수가 없어. 저희 어머니 쪽은 경상도고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라서 그 경상도와 전라도의 피가 저는 다 흐르기 때문에 그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다. 네. 뭐 좌우간 그 예전에 이제 재밌으라고 가벼운 저의 그 족보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불과 3년 전 일이에요. 3년 전. 네. 자, 그런데 2025년 현재 뭐 유튜버, 뭐 블로거 할 거 없이 그냥 중국산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미디어 업체, 네, 미디어 단체, 뭐 오토바이 관련해서 그 소식도 전하고 미디어 쪽 유튜브 있잖아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미디어 업체 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중국산을 다루더라고요. 야, 불과 3년 전만 해도 뭐 빨갱이 공산당 뭐 조선족 이러면서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이 화살이 날라왔는데 요새는 뭐 빨갱이 공산당 뭐 조선족 이런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좀 뭐 불편한 단어들은 있는데 이 정도로 심하게 뭐 이렇게 댓글 달리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2년과 2025년 정말 그 별거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네,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산 오토바이가 홍수처럼 들어와요. 거의 뭐 정신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브랜드도 많고, 종류도 많고, 거의 뭐 홍수 사태예요, 홍수 사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중국의 오토바이 생산 업체가 제가 수십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이 중에서 쓸만한 회사는 몇 개 없어요. 예, 일본 브랜드 정도의 이 품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중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지금 중국산 오토바이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없이 들어오는 와중에 이 수준 이하의 오토바이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뭐 제 유튜브고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수준 이하의 오토바이도 정신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회사와 뭐 그 모델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각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오토바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엔진인데, 이 엔진도 자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엔진 기술도 없으면서 다른 회사 엔진을 가져와서 파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이 엔진에 레베루가 있어요. 레베루. 내연기관의 엔진은 기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엔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레베루가 있어요. 레베루.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품 여러 가지 부품이 조합이 돼서 이제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부품도 레베루가 있어요. 저렴한 부품이 있고 부품이 품질이 좋다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요. 어떤 부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토바이 전체의 품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품도 레벨류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파츠에도 레벨류가 있어요.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도 돈 10,000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까지도 있어요. 10,000원짜리 브레이크 캘리퍼도 있고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브레이크 캘리퍼도 있다는 얘기예요. 쇼바도 마찬가지예요. 쇼바도 중국에는 말 그대로 돈 10,000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파츠도 전부 레벨류가 있어요. 스위치도 그렇고, 이런 스위치도 레벨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오토바이를 관찰을 할 때 너무 옵션에 이거에 너무 빠져 있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기본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기본이 잘 돼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이 기본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옵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옵션. 내부에 저렴한 싸구려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내구성이 금방 뽀록 나거든요. 이런 파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뭐 가야바나 뭐 쇼와 이런 그 쇼바가 들어가 있으면 내구성도 담보가 되고 승차감도 좋고, 이런 이름 있는 브랜드의 파츠를 넣으려면 오토바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블랙박스가 달리고 뭐 열선이 달리고 이런 거를 우선,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이런 엔진과 부품과 파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품질 좋은 놈이 들어가 있고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엔진인지 이런 거를 먼저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까지밖에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어디 물건은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덥석덥석 물지 마시고,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잘 살펴서 좋은 물건 잘 골라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 중국산 오토바이가 유튜브의 이 리뷰도 지금 거의 뭐 홍수 사태고, 이런 이런 블로그에도 홍수 사태고, 정신없이 지금 상승되고 있어요. 오토바이 하나하나 심층 분석한 리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저 거의 전무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제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뭐 이렇게 그 심층 분석을 해드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좀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했는데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그거를 영상을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마케팅 광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거는 있는데 이런 수준 이하도 막 지금 섞여 있어요. 방법은 본인이 잘 살피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은 중국산 오토바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봤는데, 그 오토바이를 구입을 할 때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 더 관찰해 보고 좀 잘 살펴보세요. 부품 수급은 잘 되는지, 또는 뭐 AS는 잘 되는지,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